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과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기에 앞서서 먼저 또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잠시 좀 간략하게 해볼 텐데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이 주시는 질문 내용들 요약해서 저희가 여러분께 그 질문 내용들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대표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내용과 함께 말씀해 주셨던 그 소형주택과 관련된 팁을 조금 더 얹어주신다고 하거든요. 바로 좀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잠깐 한 번 더 복습하시는 개념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끝에 이제 제가 결론 내드린 거 있잖아요. 역세권 소형주택에 대해서 코멘트 하나 더 하고 그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9년도 내년이죠. 부동산 전망은 어떨 것이냐. 그죠?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한 4, 5년 후가 궁금하지. 뭐 당장 뭐 내년이 떨어진다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 팔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게 되면 추격 매수가 아닌가. 세 번째는 이제 중소형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덜 오른,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대형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 것인가요? 이 네 번째는 이제 주택시장이 뭐 꼭지점, 뭐 변곡점 이렇게 불리죠. 이라면 주택시장이 변곡점이라면 이제는 상가, 오피스텔, 뭐 토지 이런 쪽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았고요. 가장 결론적으로는 항상 그러죠. 그래서 언제 뭐 사야 되는데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내년 이제 전망 잠깐 보면 이제 상승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상대적으로 좀 쉬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10년, 15년, 20년 내내 하락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고 내내 상승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뭔가 좀 잘못됐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상승의 이유를 보면 일단 공급 부족이죠. 공급 부족. 이거는 뭐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경기 좋을 때 항상 나오는 얘기고 주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유동성이 무려 1,100조 이상이고 굉장히 많은 돈이죠. 1,100조. 1, 2인 가구 수는 상대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제 통계청의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한다 하더라도 2040년까지는 1, 2인 가구 수는 늘어납니다. 물론 35년 정도부터는 이제 총 인구 수는 조금 감소세로 줄어들겠지만 가구 수 자체는 늘기 때문에 가구 수라는 것은 세대수라는 것은 집이 올바른 집이 한 채씩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2003년이냐 2005년이냐 가지고 말은 많지만 참여정부 때 학습 효과를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쫙 오르다가 몇 달 쉬었다가 쫙 오르다가 몇 달 쉬었다가 몇 번 우리가 경험을 해봤죠. 그때도 많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뭐 종부세 나왔던 거 그때도 나왔던 얘기고요. 그때는 이제 2005년도 831 대책이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래놓고 강남구를 위시한 강남, 서초, 일부 송파구를 위시한 이제 강남 불패 이런 얘기가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제 기억에 한 2년 전부터 시작했던 하락 이유를 보면 2년 전부터 항상 얘기 나왔던 게 이거예요. 10년 주기설. 그죠? 97년도, 2008년도 외환위기, 금융위기. 그러면 2018년에도 빠르면 2017년에도 늦으면 2019년에도 뭔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게 10년 주기설의 모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은 미 연준에서 지금 뭐 2.25%죠. 2.25%. 또 인상한다고 그러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1.50%죠. 그러니까 좀 쫓아는 가야 돼요. 너무 많이 벌어지긴 어려운데 그렇다고 무작정 올라가자니 지금 뭐 제조산업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해운업, 조선업 굉장히 힘듭니다. 지방을 가면. 서울에서는 많이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방 산업들이 특히 제조업 분야 쪽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무턱대고 금리를 인상하기에도 어려운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인 것 같고요. 입주량이 증가합니다. 2015년도, 14년도로 보죠. 14년도, 15년도, 16년도 합하면은 주택이 한 200만 개 가까이가 공급이 됩니다. 그럼 14년도에 공사가 시작했으면 언제 입주를 했을까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죠. 그러면 17년도, 18년도에 입주한 거예요. 그 물량들이 드디어 내년, 내후년에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입주량이 증가한다라는 얘기고
가구 수는 증가할지 몰라도 어쨌거나 총 인구수는 감소할 것이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최근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피로감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모든 거시경제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특히 G20이라고 그러죠. 글로벌 20.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나라의 국가 경제 성장률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약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한민국이 더 뛰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외국보다 G19 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좀 더딥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상승 조건과 하락 조건이 공존하고 있는 와중에 토지보상금이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제 내년 한 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약 지금 예상되는 게 한 25조 정도. 25조. 어마무시한 겁니다. 다른 쪽에 돈이 풀리면 상관은 없는데요.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희한하게 이 돈은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다시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시장이 됐건 아파트 시장이 됐건 25조가 다시 최소한 뛰어들어요. 그러면 유동성 1100조에다가 25조가 뛰어든다는 건 어마무시하게 뛰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변수가 좀 될 것 같고 우리 서울시장님이 삼선이세요. 마음이 좀 급하시겠죠 지금요. 뭔가 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시장님이 시를 발전시키고 좋게 만들겠다라는 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언젠가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최소한 뭔가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멘트가 한번 나오실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아까 오프닝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개포동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청약시장이 이제 로또예요. 물론 돈 있는 사람들 그들만의 리그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로또 청약시장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계속 열려 있을 거고 최소한 2019년에는 이런 유망단지들, 유명단지들 이런 지역들이 꼭 있을 것 같다. 결론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전반전은 끝났다. 전반전이 끝났으니까 강보합세 정도가 유지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더라. 강남에 30평대 20억 30억 가는데 1억 2억 호가 떨어졌다고 거래가 많이 됩니까? 그럼 그게 시세입니까? 어쨌거나 지금 호가에 샀다가 호가에 파는 시대 아닙니까? 그게 시세라고 자꾸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나오는데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어차피 거래될 수 있는 양은 별거 없어요. 국지적인 상승은 보일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쫙 올라갔다가 몇 달 쉬었다가. 그래서 이제는 상반기 때 올라가고 하반기 때 떨어지고 그런 의미는 없어요. 이제는 쿼터별로 움직일 겁니다. 한 3개월 정도는 무조건 쉬었다가 3개월 정도는 또 반짝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계속 2019년에는 좀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초양극화는 서울과 지방 뭐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초양극화가 될 것 같고요. 아직 갭 메우기가 진행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1군이라고 불리고 있는 강남 서초가 지금은 잠깐 쉬고 있죠. 그럼 2군이 3군이 4군이 쉽게 얘기해서 서울의 이제 외곽 지역들 인서울이긴 합니다만 그런 지역들 아직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은 분명히 남아있더라.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갖고 계신 분들은 성급하게 매도할 이유는 없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규제 지역하고 본의 아니게 비규제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규제 지역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쉽게 얘기하면 강남권 좋아하시는 분들 현금 가지고 게임하시면 됩니다. 현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이 많다. 규제 지역에서 하세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현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대출 부분이라든가 주택수를 생각보다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전략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비규제 지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만 광주라든가 뭐 대전이라든가 일부 대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원주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가격이 의외로 갑자기 급상승하는 그죠?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은 달리고 있고요. 물은 많이 들어왔다. 말은 달리고 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쉽습니까? 달리기 전에 타셔야죠.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데 어떻게 올라탑니까? 근데 말이 지금 달렸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얘기죠. 근데 잠깐 쉬고 있죠. 올라타려면 지금 올라타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은 많이 들어왔다. 물 들어오면 뭐합니까?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물 들어오면 노젓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배 띄우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 물이 얼마나 들어올까 일단 보자 라는 주의거든요. 근데 물이 들어왔어요. 헤엄치실 분들 많이 헤엄쳤고요. 배 띄우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열심히 짓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전반전이 끝났다. 늦은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어쨌거나 중공업 임대사업자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전반전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갈아타더라도 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져가셔야 돼요. 당장 정부 정책이 뭐 발표했어요. 이를테면 3년적으로 가볼까요? 3년 전에 뭐 발표했습니까? 중공업 사업지 활성화 대책 나왔고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나왔습니다. 뭐 지금 되는 거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뭐 한번 하자라고 했을 때 잠깐 바람 불고 끝났어요. 그렇게 움직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속파냐 건모파냐. 쉽게 얘기해서 강남이 한 채 갖고 있을 돈으로 강북에는 세 채에서 네 채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익률을 따져보면 어디가 더 높습니까? 강남보다는 강북이 훨씬 더 높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도 나는 강남에 30평대 하나 40평대 하나 난 그게 오히려 낫다. 난 3개, 4개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색깔을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색깔을. 수익률은 건모포보다는 실속파가 훨씬 더 좋단 말이죠. 훨씬 좋아요. 근데 그냥 강남. 근데 욕심은 뭐예요? 강남으로 들어가면서 수익률도 최고인 줄 알죠. 근데 반대란 말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내가 실속파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부동산 왜 하세요? 왜 하시죠? 돈 벌러 하죠. 그럼 돈은 왜 벌까요? 덜 불편하려고. 편하려고요. 그럼 돈 벌러 하는 거지 누구 보여주려고 강남 삽니까? 강남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강남이라는 두 글자가 내포하고 있는 화려한 포장지에만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중대형으로 갈아타야 되느냐? 이거는 소득 수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높은 지역으로 가는 게 좋고요. 특히나 1:1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중대형으로 이제 많이 노렸는데 요번에 이제 9.13 대책 부분 때문에 이제 대출 부분이라든가 대출 중에서도 이주비가 지급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추가 대책은 나올 거라 예상은 됩니다만 1:1 재건축도 유행처럼 벌써 지나가 버리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을 본다면 좀 좁혀 봅시다. 중대형이다 보니까 중대형이 뭐 아시겠지만 50평, 60평, 70평이 중대형이 아니에요. 40평부터 30평, 40평, 50평대니까 이왕이면 경쟁력이 많은 지역들,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 위주로만 봅시다. 강남 3구, 목동 신시가지, 그다음에 마포와 성동구 일대 한강변이 보이는 지역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한강변, 그다음에 분당 정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많은 지역으로 이제 퍼져 나가지 마시고요. 조금 지역에서만 좀 압축했으면 좋겠고 경기도 일대에 대항은 조금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요. 최대한 늦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근력이 떨어진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을 보지 마세요. 뭐 따지죠. 4%는 어떠냐. 그럼 4.5%는 어떠냐. 어디는 5% 이상이다. 이거 따지지 말자고요. 머리 아픕니다. 내가 필요한 절대 금액이 얼마냐. 한 달에 500이 필요하십니까? 1,000만 원이 필요하십니까? 1,000만 원 필요하신데 나는 강남 같은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월세가 3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필요한 돈이 1,000만 원인데 300만 원짜리 사고 싶으세요? 근데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말잔 말이죠. 그러려면 내가 한 달에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한지를 알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월세 금액이 얼마냐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월세가 상승을 해야만이 매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수익형 부동산이다라는 얘기고요. 요즘에 이제 분양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선분양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판매를 많이 하고 분양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상하지 마세요. 그만큼 안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안정되고 월세가 내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와서 그 들어오는 월세를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게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예상하세요?
예상이 안 되면. 예상만큼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예상하지 않으시고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사야 되냐? 일단 그거보다는 사람이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이. 뭐 제 입장에서 건강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건강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는 게 절대 죽을 때까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죠. 언젠간 가야 됩니다. 그 타이밍은 언제냐면 내 근력이 떨어져서 노동의 대가를 돈으로 환산하지 못할 때예요. 그때부터는 뭐합니까? 부동산에서 월세가 나와야 돼요. 그랬다면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라고 불릴 수 있는 대출 관계를 조금 이용하시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 신용관리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보지 마세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관리 꼭 하시고요.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게 입지예요.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재건축이 진행이 안 돼도 입지만 좋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부동산이니까 입지를 꼭 따져주셨으면 좋겠고, 신축. 아무래도 기축이나 구축에 비하면 신축이 훨씬 더 입지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을 좀 많이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치동이 왜 이렇게 좋아요? 학원가. 그렇죠? 목동 학원가. 중계동 은행사거리 쪽에 학원가. 근데 그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 나 차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셔틀 애들 학원 왔다 갔다 해주면 돼.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부동산 가격 그래서 오르는 지역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역세권의 소형주택을 사시는 게 좋겠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역세권의 소형주택. 그럼 역세권은 뭔데? 역세권이란 것은 철도기본법에 나와 있는 역이에요. 일반 지하철이라든가 일반 철도라든가 일테면 KTX라든가 SRT 요번에 이제 개통된 거 있죠. 앞으로 나올 GTX라든가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업무 활동,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세력권을 의미한다.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반경 몇 미터? 500m를 기준으로 한다. 물론 이거를 따지고 나간다면 0에서 250m까지를 1차 역세권이라 한다. 2차 역세권은 251m부터 500m까지를 2차 역세권으로 한다. 그래서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조금 다릅니다. 깊이 들어간다면. 근데 그런 관계없이 일단 약 500m 정도면 그래도 역세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세권은 알겠는데 소형주택은 뭐냐? 일단 첫째, 신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신축으로. 신축 대비 구축 비율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뭐 이를테면 25평이에요. 25평짜리가 10억이다. 그러면 구축 아파트가 얼마나 갈까요? 6억 5천 전후예요. 6억 5천 전후. 6억 5천 전후. 그래서 100%로 따지면 65%에서 한 70%. 적으면 한 60%. 요 상간 정도에서 왔다 갔다 된단 말이죠. 강남, 강북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새 아파트가 10억에 들어온다면 나는 우리 구축 아파트는 최소한 이 정도는 올라야 되겠구나.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오르는 폭이 상대적으로는 적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분양가는 비슷할 텐데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왕이면 신축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소형주택이에요. 아파트로 따지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방이 몇 개입니까? 3개. 구축이라면 화장실이 하나일 거고 신축이라면 화장실이 2개 정도 요즘에는 이제 들어가는 설계가 많이 나오죠. 세 번째, 방의 개수는 이거는 아파트는 당연히 3개죠. 근데 2개를 쓴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는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아파트가 요즘에 21평, 뭐 22평 해가지고 방 2개짜리가 많아요. 좀 더 따지면 2.5룸 같은 거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요. 방 3개짜리로 하세요. 그러면 2개짜리는 뭐냐? 이거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원룸이 있고 투룸이 있고 쓰리룸이 이상이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월세를 본다면 원룸을 사는 게 맞아요. 원룸을 사는 게. 근데 투룸 같은 경우에는
월세하고 전세하고의 전환율이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오피스텔은 가급적 투룸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끔 이제 요즘에 방송 보면 1.5룸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원룸도 아닌 것이 투룸도 아닌 것이. 장점으로 본다면 원룸도 될 수 있고 투룸도 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어중간한 거 틈새 노리지 마세요. 죄송해요. 1.5룸 파시는 분들 죄송한데 이왕이면 투룸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럼 그 외에 투자처는 어디냐?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투자처 몇 개 알려드리면 재개발이 이주 중인 구역이 있어요. 재개발이 이주 중인.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은평구 정도를 말씀드리면 5억 정도 가던 게 지금 10억 이상 갑니다. 근데 주변에 재개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평당 2천만 원 정도 갔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올라가야지 정상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2,500밖에 안 해요, 지금. 그럼 뭡니까? 목표가가 2배가 이상 올라갔는데 평당가가 500밖에 안 올라갔다? 아직은 먹을 게 확보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인기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룰대로만 가면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 프리미엄, 추가 분양까지 다 낸다 손 치더라도 기존에 있는 대비 10억짜리 아파트 대비 훨씬 더 저렴하게 지금은 아직은 구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요즘 이제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취소당한 구역들이 많이 있어요. 취소당한 구역도 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취소를 한 구역도 있습니다. 실태조사라는 거에 의해서 서울에만 약 350개 이상, 354개인가요? 350개 이상 되는 구역들이 없어졌어요. 야, 재개발하면 뭐하냐? 그게 언제입니까? 2011년도, 12년도. 경기 안 좋을 때예요. 그때 이해는 갑니다만 그때 취소하신 분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이 반쪽짜리 뉴타운 됐다라는 언론의 기사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 시기를 이겨내서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 아파트로 딱 만들어지고 피가 얼마네, 분양권이 얼마냐 이걸 따지다 보니까 너무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야, 우리도 그때 그냥 참고 있다가 할 걸. 그러다가 취소를 하긴 했는데 다시 시작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구역들이 있어요. 이제 움직이는 구역도 있고요. 다시 시작하자라서 투표를 해가지고 다시 진짜로 움직이는 구역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마천동이라든가 금호동이라든가 장위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 신길동 이런 데들 중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구역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막 추진하고 있는 데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스무스하게 사업은 다시 무너지지 않고 갈 것 같으니까 최근에 이런 지역들을 골라가지고 투자하신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틈새를 노리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틈새를 노리고 할 때는 아니에요. 뼈대가 굳건한 것들, 기본을 지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어야만이 하방 경직, 즉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덜 떨어지는 아파트, 부동산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 궁금하시면은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뭐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세미나 때 좀 오픈을 할까 하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